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아침 7시 37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조금 일찍이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저녁부터 미국 뉴욕 증시가 서머타임제가 시작돼가지고 전날 저녁 10시 30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개장해서요, 새벽 5시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는 11시 반에 시작해서 6시까지 이렇게 장이 시작됐었는데, 새벽에 좀 일찍 이렇게 장이 마감되기 때문에 뉴욕 증시 소식을 우리가 또 빨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무벡스, 우리가 종가 매매로 대응했는데요. 이 현대무벡스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사업과 관련된 이런 신규 사업에 진출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해외 사업에 적극적인 수주 전략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신사옥에 로봇으로 된 층간 이송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현대무벡스, 네옴시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조용히 움직임이 있지만은 더 큰 이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현대무벡스는 거의 지금 2달 반, 3달 정도 이렇게 그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다가 한번 그 움츠렸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지금 비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하고도 좀 움직임이 있고요. 2월 말쯤에는 사우디 관계자가 네이버 신사옥을 방문했습니다. 로봇 이송 시스템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무벡스는 네이버 신사옥에 1784라는 이 건물에 신개념 로봇 이송 층간 이송 시스템 로보포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조용히 가고 있지만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고요. 오늘 보시는 것 같이 우리 제자분들 알겠지만 수급선이 위에 있고 이 빨간 라인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수급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또 상구선 밑에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지지세를 갖고 움직일 때 다시 한번 진입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 상황이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블랙 먼데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파산 사태에 모든 촉각이 지금 곤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국 당국에서 이 지원 조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힘입어가지고 그나마 블랙 먼데이는 일어나지 않고 지금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또 지역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국채 가격을 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심이 좀 약화되고 있지만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안심해도 돈 좋다, 뭐 이런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가 그나마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SVB 이 사태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신 비율이 높고 유가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런 국내 은행의 자산 구조로 봤을 때는 괜찮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SVB 파산이 고금리 충격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악화됐고, 여기에 고객들이 대규모 인출 사태가 나오면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도 어떻게 될지 좀 점검해야 될 이런 사태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측근들 연이은 죽음 5명째 지금 지금 사망을 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이런 그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에 지금 민주당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민주당이 지금 또 분파돼서 새로운 당으로 또 나갈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비명계에서 이재명 사퇴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최측근의 사망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출근길에 좀 영하에 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낮부터는 15도 이상 돼서 조금 포근한 날씨가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워지는 날씨인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SVB 파산 때문에 우리 증권 시장의 추이는 더욱 강하게 지금 우리 체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아시아 증시도 모두 이 SVB 사태 영향 때문에 어제 오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SVB 같은 경우에는요,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 기업이 주요 고객인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유 자산이 늘어났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니까 미국 국채나 또 정부 보증 채권에 대거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FED가 그 이후에 고강도 긴축으로 이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돼가지고 SVB의 이 보유 자산을 매각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대량 예금 인출,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SVB는 이틀 만에 완전히 지금 파산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규제 당국이 SVB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증한다, 뭐 긴급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뭐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이 퍼지지 않도록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다른 기업에도, 다른 기업은행에도 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퍼져가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고요.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도 지금 폐쇄를 했고, 또 실버게이트 은행도 지금 세 군데 은행이 파산한 상태고요. 가장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 이곳이 네 번째 은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SVB 사태에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 대책들 때문에 그나마 좀 버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드만삭스가 3월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은행도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다음 달에도 동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VB,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의 파산 여파로 FED가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이게 오히려 SVB 파산 때문에 이런 그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강경 매파적인 발언한 이후에 시중에 0.5%의 빅스텝 3월 달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런 빅스텝의 전망이 완전히 지금 자취를 감추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은 지금 덜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이 은행들이 계속해서 망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물가 잡기냐, 아니면은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경제가 완전히 파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금융시장의 시스템의 안정화를 더해지는 것에 지금 무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ED의 지금 고심이 굉장히 깊은 가운데 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에서 우선순위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아마 미국 정부에서도 압력을 넣을 거고요.
금융 시스템 안정에 무게를 둘 것입니다. 40년 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 건데요.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계속 연준이 지금 긴축을 하고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의 또 다른 이런 존재 이유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하는데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그 상황에서 뱅크런부터 막자고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이런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이 SVB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또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건데요. 유동성 부족함이 나타나는 이런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도 지금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안심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아무튼 급한 불은 좀 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가 반전, 약간은 우리나라 어제 오후에 살짝 빨간불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미국 그 정부가 발빠른 이런 진압에 나서면서 이렇게 조금 어젯밤 뉴욕 증시는 블랙 먼데이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 은행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무리한 긴축에 따른 부작용이 이런 미국의 지방은행 외에도 곳곳에서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 분위기를 봐서는요. 다시 한번 또 우리 시장도 상승을 위해서 좀 도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국채 관련해 가지고 국채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동결을 지금 완전히 예상하고 있고요. 뭐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미 진화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 SVB 사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급한 불은 조금 껐지만 뱅크런 등 불안전 요소는 아직까지도 조금 유효하고요. 암호화폐, 부동산 시장까지 이런 사태가 금리 인상과 같은 사태가 굉장히 깊어지고 또 전염이 되면 정치 리스크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빠르게 지금 개입한 건데요.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정치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뱅크런 사태를 그냥 방관했다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발빠른 조치 때문에 급한 불은 껐지만 잠재적인 불안 요소는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뱅크런이 계속해서 나오면 스타트업이나 중소은행들 줄도산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완전히 지금 적극 개입하고 있고요. 당장 한숨은 지금 돌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암호화폐, 부동산 위기가 확대되고 그러면 정치 리스크, 정치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좀 잠잠해져야 됩니다. 뭐 이 납세자들한테 지금 손실을 부담시키는 이런 구제금융, 그러니까 세금으로 은행을 또 살려주는 이런 구제금융은 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구제금융까지 한다 그러면요, 미국 국민들, 세금 내는 국민들은 완전히 또 이처럼 바이든이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은 정치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태가 좀 길어지면 공화당에서는 아마 구제금융 반대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앞으로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완전히 이슈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발빠르게 이렇게 그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불을 지금 끄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파산이 됐는데요. 그 다음 은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버게이트 은행은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고요. 벤처와 관련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벤처에 주로 대출을 해준 은행이고요.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 결국 이렇게 세 개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다음이 어디가 되느냐? 전 세계 이목과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SVB 은행하고 행보가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이 SVB 은행하고 거의 유사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서도 지금 뱅크런 사태가 나올라 그러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저번에 실버게이트가 스스로 청산을 발표한 데 이어가지고 SVB는 금융당국이 폐쇄 명령을 했고, 시그니처 은행도 또 폐쇄 명령을 했고, 실버게이트는 자진해서 했고요. 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이 될 것이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줄도산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는다 그러면 약간은 안심해도 되고요. 우리 시장이 출렁이고 환율이 오르고 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어제 22원이 떨어져서 1301원으로 예상 밖으로 이렇게 환율이 안정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으로 다시 반등을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2 플러스 1로 일단은 관심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종가 매매 현대무백스로 가져가고요. 2차전지 관련 캠트로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 챗 GPT와 관련된 MDS 테크 관심 주입니다. 그래서 현대무백스 종가 매매, 또 캠트로스, MDS 테크까지 이렇게 오늘 세 종목이 관심주에 있고요. 오늘의 테마 2차전지 관련해서요. 테슬라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하고 또 협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또 테슬라와 관련된 이러한 그 2차전지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가 여기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이런 협력 관계,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대장주가 석경 AT인데요. 이런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예상되고 오늘 단기 과열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또 배터리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에코프로 같은 이런 그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는데요. 연일 45도로 우상향하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유럽이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좀 이 은행 사태 때문에 출렁이는 바람에 조금 뒷전으로 밀린 것 같은데요. 16일 날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가 챗봇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관련 행사가 또 있을 거고요. 챗 GPT-4 공개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솔트룩스과 브리치텍 같은 이런 그 AI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타이어가 20만 개가 불을 타면서 한국 타이어 화재가 났습니다. 뭐 다른 타이어들 반사 이익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넥센하고 금호 타이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물론 한국 타이어는 악재인데 오히려 금호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이 두 종목은 또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친윤계가 다 싹쓸이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잠룡 중에 한 명, 원희룡, 또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세 명의 잠룡이 있는데요. 오세훈은 조금 우파 쪽에서 좀 싫어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원희룡이 크게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계속해서 이런 강한
테마로 행보가 부각이 돼가지고요. 제가 어제 오파스넷 이유 없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아침부터 대응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성공 투자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빨간 라인 밑으로 위로 가니까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출렁이는 이러한 장세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매일같이 따라하면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타임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화요일 날 오늘 또 점심 이후로 다시 따뜻해집니다. 봄 기운을 느끼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 저와 함께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